현재 약 3,000명 정도의 여성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참여 연령도 56세부터 74세면 신규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 중에는 80세가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오늘은 56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여성 어르신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관한 영상입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기를 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다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신청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56세부터 74세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국악진흥원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와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가점 대상자 말씀드릴게요. 기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우선 선발 대상자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 기준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니 신청하실 때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한국국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편씩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는 옛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숙해서 암기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세에서 5세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을 방문해 암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 동화구연을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동화구연하고는 조금 다르게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육은 신규, 원래, 실습, 사전 교육 순으로 진행돼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 교육으로 2박 3일간의 기본 소양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교육은 구연 실습 기간으로 1개월에 1에서 2회, 총 6회가 진행돼요. 이 중 3회는 구연 실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셔야 수료가 됩니다. 수료를 하셔야 그 다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 대부분 수료를 하신다고 하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과 사전 교육을 끝으로 모든 교육은 마무리돼요. 원래 교육과 현장 실습, 사전 교육에 참여하실 때는 회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지만 이야기 할머니 활동의 경우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지만 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교육 수료는 12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할머니 활동은 다음 해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긴 대신 한 번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5년간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연장평가를 신청하시면 추가 3년이 가능해서 총 8년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이유예요. 방학,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세요. 주 2에서 3회, 1회 활동 시간은 약 1시간 내외입니다.
1회 활동 시마다 4만 원의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고 연간 평균 85회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없이 정액으로 지급돼요. 단 활동비 지급은 활동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받게 됩니다. 활동비 외에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활동 가방, 활동복과 매년 2회 교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한국국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62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모집합니다. 모집 지역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시군구에 대한 지역 확인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하실 때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서울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방문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우편 신청은 지원 마지막 날 우편 소분일까지 인정되니 날짜에 맞춰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기소개서, 취약계층 관련 증명서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전입 날짜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탈락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 꼭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진, 서명란에도 자필 서명을 누락 없이 하셔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동일란에 체크하는 것으로 자필 서명을 대체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작성하시다가 양식을 변경하시면 안 되고 출력하실 때도 원본 크기 그대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 지역으로 지원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청하실 때 착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신청을 마치셨다면 면접을 준비하셔야겠죠? 면접은 이야기 들려주기,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야기 들려주기는 각자 암기한 이야기를 면접위원에게 들려주시면 되는데요. 암기할 이야기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3가지를 공지하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암기와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돼요. 마지막 지원 동기와 활동 의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면접이 마무리됩니다. 절차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청을 하시고 나면 서류 전형 합격자와 면접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면접을 실시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본격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610명, 재작년 1200명, 어르신들이 참여하셨던 사업이에요. 현재 30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적성에 맞으신다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랑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복지 정보를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